뭐 지금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들이 사실 제 글인데 뭐 밝히지도 않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는데 태몽 꿈의 몽의 기초장식 10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하자면 태몽 꿈의 특징은 생생하고 강렬함에 있다. 이건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몽 꿈은 아주 꿈이 생생하고 강렬한 데 있습니다. 생생하고 강렬한 데 있어서 평생에 걸쳐서 실현되고 있죠. 태몽 꿈이 있냐 아니냐 구분하는 첫째 기준이 생생하냐 강렬하냐 이 여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을 가져오거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생생해야 됩니다. 강렬해서 20, 30년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태몽은 철저한 그 미래의지 꿈이다. 태몽은 미래의지 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몽은 예지적 꿈의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태몽의 세계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미래의지 꿈의 특징은 이제 요런 전개죠. 태몽하면은 이제 이 특징이 바로 그 황당한 전개가 특징이다.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우리 보통 태몽하게 되면은 물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꿈속에서 뭐 동물이 말을 한다든지 아까 뭐 닭이 나와서 춤춘다든지 이러한 것이 미래의지 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태몽 속에 아이의 일생이 예지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태몽 속에 아이의 일생이 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예지가 등장된 동식물이나 대사의 특성, 속성과 관련져서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태몽 속에 등장된 동식물이나 대상의 특성이나 속성과 관련해서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체의 특징이나 성격인데 목이 기다란 기린을 봤다. 기린의 태몽이었는데 태어난 아이가 목이 길쭉하다. 좀 뚱뚱한 걸 봤다. 뚱뚱한 하마를 봤는데 태어난 아이가 좀 뚱뚱하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코끼리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 코끼리 태몽이었는데 유난히도 이게 코끼리가 하얗더래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아주 까만, 아주 하얀 딸을 낳게 됐죠. 마찬가지로 꿈속에 시커먼 멧돼지 꿈이었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피부가 까무잡잡, 까만 멧돼지, 까무잡잡한 피부, 하얀 코끼리, 아주 유난히 하얀 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사회 태몽인 사람은 가수가 되죠. 또 이거 실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뉴스 이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어부인지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물속에 빠지죠. 물속에 빠지는데 참 하늘이 낸 사람이죠. 바다에서 물속에 빠졌는데 바다에서 이 거북이가 참 영물이죠. 거북이가 그 빠진 사람을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거북이가 살려줘가지고 거북이가 이 사람을 태우고 가까운 육지까지 운반해줘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습니까? 거북이가 이 사람을 둥둥 띄워서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 또 거북이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참 너무나 신비한, 저 태몽 얘기 이렇게 보다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닷속에 빠졌는데 거북이가 밑에서 받쳐줘가지고 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얘기입니다. 태몽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장차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속의 태아 표상인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어떠한 전개를 보였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꿈속에 동물이나 식물이 어떠한 전개를 보였느냐. 유산이나 요절 등의 특징인 썩거나 사라지거나 온전치 못한 표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과일이 썩어 있었다. 동물이 나왔다가 도망갔다. 사라졌다. 이건 안 좋습니다. 이런 거를 살피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뭐 태몽으로 아들이요 딸이요. 이거는 태몽으로 아들 딸을 갖다가 구분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적으로냐 여성적으로냐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태몽으로 아들 딸을 구분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남성적이나 여성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호랑이도 암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겉모습 보고 암수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사자 같은 경우에 이 갈기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술사자. 갈기가 이렇게 있는 걸 갖다 꿈에서 봤다면 아들 날 가능성이 99.9%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술사자 갈기가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호랑이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이런 사례에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태몽 꿈에 거실에 호랑이가 이렇게 두루누워 있는데 그 꿈에 호랑이의 그 불알이 척하니 늘어져 있답니다. 호랑이의 불알이 척 늘어져 있는 꿈을 꿨으니까 아들 낳겠습니까? 딸 낳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낳죠. 호랑이 불알은 수컷이니까 그렇게 관계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해의 태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 하면은 음양으로 따져서 양이기 때문에 해의 태몽은 아들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의 태몽인데도 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떠냐? 해의 태몽 표상이니까 여하지만은 굉장히 쾌활하고 좀 남성적인 활달한 성품의 여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꽃의 태몽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꽃의 태몽이니까 여아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꽃의 태몽으로 남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씨. 국화꽃 태몽인데 남자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 김진도 꽃을 실은 그 술에 마차의 꿈이었는데 연예인 김진도 얼굴이 하얀 게 어떤 여성적인 이미지에 가깝죠. 제가 알기에 그 변진섭 씨도 꽃의 태몽인데 이렇게 스타일이 어떤 거친 남성이라기보다는 좀 여성적인 성품에 가깝죠. 그러니까 꽃의 태몽이라고 반드시 여아가 아니다. 꽃의 태몽으로 남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연구 통계를 했는데 연구 통계에 보면은 이제 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이나 구렁이 같이 몸집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아들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작고 귀엽고 앙증맞고 아담한 사물이나 예쁘고 귀여울 적에는 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딸인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100명의 그 탐험과 실지 출산한 이제 아들, 딸 결과를 들고 와서 저보고 이거 적중률 맞춰봐라. 그래서 제가 태몽으로 아들, 딸을 맞추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다.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보여준다. 커다란 독수리 태몽이 아들 같지만 딸 날 수도 있는 거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했더니 85%인지 뭐 8%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절대적이진 않는데 딱 봤을 적에 작고 앙증맞고 귀엽고 아담하거나 이러면은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경우에는 여아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 차라리 여아를 낳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남아가 나오면 어찌 되느냐? 작고 귀엽고 남아가 나오면 그 아이가 뭐 체격이 아주 왜소한다든지 아주 여성적인 성품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봤을 때 여성적인 성품이 될 수가 있다. 과일의 경우를 보면은 좀 이제 그렇습니다. 과일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좀 통계를 내보니까 좀 익은 거는 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숙은 딸, 빨간 고추, 알밤, 이거는 아들. 근데 풋고추, 풋밤은 또 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통계를 내보니까 익은 거는 아들, 덜 익은 거는 딸이더라. 이런 걸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단수의 개념이 적용될 적에 대개 아들이고 복수의 개념 때는 딸이다. 그러니까 잉어 한 마리를 봤다 이런 경우에는 아들인 경우가 많고 여러 마리 잉어를 보는 게 딸인 경우가 많다는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는 틀림없습니다.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틀림없어서 태몽표상에서 커다란 호랑이로 여아가 태어나면 그 여아는 체격이 아주 장대하거나 아니면은 성품이 아주 괄괄하고 뭐 남성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성격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태몽표상처럼 제일 정확합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보는 데 있어서 태몽만큼 놀라운, 태몽만큼 100% 적중률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태몽 꿈은 뭐 말씀드렸듯이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자연물, 인공물, 사물,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아주 기발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거, 뭐 옛날로 말하자면 부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벼루, 또 여기 인공물 하면 요즘 들어서 숟가락, 신발, 또 사물도 그렇습니다. 뭐 유모차, 그림,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이 사람이 드는 경우 있어요. 대통령 꿈꾸고서 태몽로 됐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든지 뭐 위인이 나타나든지, 심지어 아주 기막힌 태몽도 있는데 대통령과 잠자리하는 꿈으로 태몽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몽은 여러 가지인데 태몽이 되려면 생생하고 강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태몽 속에 등장된 상징표상에 대해서 꿈속에 느낀 대로 실현된다. 그래서 꿈속에 호랑이가 뛰어들었는데 친근감을 느끼고 대견스러움을 느끼는 꿈이었다면 장차 자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 뛰어드는 호랑이가 좀 무섭게 느껴졌다. 그러면 장차 아이가 조금 이렇게 좀 거칠다든지 부모 말을 잘 안 듣게 되죠. 꿈속에서 느껴진 그대로.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나워 보이는 태몽을 꾸면은 용감하고 쾌활한 아이가 나오고 온순해 보이는 태몽이 나면은 온순한 성격의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자, 이런 태몽 표상이 좋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태몽 표상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온전한 표상이 좋다. 자, 온전한 표상이 좋습니다. 뱀꽃이나 동식물의 태몽 표상의 경우에 형체가 온전하고 탐스럽고 윤기나고 크고 싱싱한 표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탐스럽고 윤기나고 싱싱한 사과를 가져오는 꿈이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늙었거나 익었거나 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몽 표상을 갖다가 가까이서 보거나 몸에 접촉시키거나 완전히 소유해야 되죠. 죽이거나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떼어버리거나 도망가는 표상의 경우에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태몽 표상에서 완전히 소유해야 되지 죽이거나 물리치거나 거절하거나 사라지면은 안 좋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태몽표상을 갖다 끝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숨어서 찰 수 없거나 남에게 주거나 유산이나 요절하는 일로 실현되겠죠. 남에게 주는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꿈에 뭘 2개를 가져왔어요. 예쁜 도자기 2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웃집 새댁이 달래서 줬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태몽으로 애가 들어쓰고 준 이웃집 새댁이 또 태몽으로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아이의 꿈속에서 하나 줬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꿈을 또 대신 꿔준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하나 받았다가 남한테 주면은 그때는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태몽이 좋을까?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게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택복권 당첨되는 꿈이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꿈이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엽고 친감 있고 호의적 있고 행복감과 만족감 느끼는 게 좋은 꿈이고 요대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풍요로운 가을 벌판의 태몽이다. 어찌 되겠습니까? 요건 그대로 실현이 되죠. 요건 꿈에서 느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만약에 풍요로운 가을 벌판의 태몽이다. 그럼 먹을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차 부유한 일생을 산다. 또 꿈속에 나타난 동물하고 아주 호의적이고 정겹게 느껴졌으면 태어난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꿈속에 나타난 그 태몽표상이 오색영롱한 구름이다, 무지개, 산신령, 선녀, 해, 달, 별 다 한 자리 해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금빛 찬란한 동물 등 경이롭거나 신비스럽거나 이러한 태몽표상물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인 외모가 또는 재능에 있어서 신비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표상의 전이가 있는데 처음에 태몽표상에서 작은 물고기였는데 나중에 커다란 잉어가 됐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자라지만 잉어가 됐다. 큰다란 능력 발휘를 하게 되죠.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태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밤하늘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와 달, 별도 역시 빛나는 존재니까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걸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첫 태몽에 두게 될 자녀 숫자를 예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의 어머님이 열매 3개 따오고 삼형제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쌍둥이인 경우에도 아주 가능하죠. 그러니까 쌍둥이 표상은 꿈에 2개입니다. 2개. 예를 들어서 땅콩의 태몽으로 태어났는데 땅콩이 어떻습니까? 보통 안에 2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쌍둥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옥수수를 갖다가 받았는데 반으로 잘라서 먹은 꿈입니다. 옥수수를 반으로 딱 잘라서 먹었는데 쌍둥이가 들어섰어요. 반으로 잘랐다. 쌍둥이죠?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난 숫자하고 관계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모차를 하나 배달받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띵동하더니 유모차 한 대 더 가져가라고. 유모차 2대를 배달받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주 일치합니다. 숫자. 자,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커다란 박 3개가 둥둥 떠 있었다. 3개니까는 3자매 낳았다. 부 3개를 골랐는데 그 후에 아들 2, 딸 하나의 3남매를 낳았다. 꿈속에 난 숫자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2개 가져왔을 때, 2개 가져왔을 적에 이제 거의 쌍둥이 아니면 장차 2자녀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어 소개하면은 2개를 가져왔는데 쌍둥이도 아니고 두 자녀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2가지의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꿈속에서 2개를 가져왔다 그러면 2자녀, 쌍둥이, 아니면 태어난 아이가 더블에 가까운 능력 소유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태몽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꾸는 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꾸는 게 진정한 태몽인데, 그런데 사실은 뭐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꾸는 경우도 태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태몽을 미리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몽의 효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태몽을 갖다 꿈으로 인해서 몸가짐을 갖다가 조신하게 하고 다가올 어떠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몽을 꿈으로 인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몸가짐을 갖다가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임신 후에 꾸더라도 꿈의 기억이 생생하고 강렬하면은 역시 태몽이 됩니다. 감 2개를 받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 2개를 받는 꿈을 꿨는데 어찌 됐습니까? 감 2개를 받는데 결혼식 하던 날 새벽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으로부터 감 2개를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그 허니문 베이비로 갔다가 임신됐죠. 그런데 이때 2개를 받았으니까 그 후에 2 아들을 2개들이로 실현이 됐다. 첫 번째 가질 때 다 꾼 거죠. 한꺼번에 장차 자녀를 예지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쌍둥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2 아들을 뒀다. 자, 또 태몽은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꾸기도 한다. 한 번에 보통 꾸는데 여러 번 꿀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가 대신 꿔주기도 한다. 누구는 꿈이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 번 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 태몽이 없는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가 대신 꿔줬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알죠?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태몽을 꾸기도 하는데, 태몽이 인생의 청사진인데 딱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을 참 완벽하게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태몽을 갖다가 여러 번 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님의 이름을 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몽자 돌림이고 9구자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태몽을 9번 꿨다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몽구로 정했다. 태몽을 여러 번 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꿀 수가 있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태몽이 말이죠. 아들, 딸의 아들 날 거냐 딸 날 거냐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몽 속에 장차 아이의 뭐라 그럴까요? 청사진, 인간 게놈이라고 할까요? 인생길에 이런 청사진 지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태몽을 꿈으로 인해서 개략적인 남녀의 구물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특성, 행동 특성, 성격, 개괄적인 인생의 길을 다양한 상황의 상징 표상으로서 앞날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태몽을 한 번 꾸는 것보다 여러 번 꾸는 게 좋겠죠? 여러 번 꾸는 게 그 아이에게 보다 올바른 인생의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통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남의 태몽을 갖다가 이렇게 좀 사고서 통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그 태몽을 갖다가 사고 팔거나 사고 판 경험이 있다, 태몽을 산 후에 임신을 했다, 또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간 이 태몽이라는 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꿈꾸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주변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 꿈꾸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꿈을 잘 꿔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일어날 일을 대신 꿔주는 거죠. 꿈을 잘 못 꾸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꾼 꿈에 도움을 얻는 거죠. 그것이 현실에서 매몽의 절차를 거치는데, 원래 매몽의 절차를 거치는 게 더 안전하긴 한데, 늙은 시어머니가 탐험 꿈 꿨다고 애를 낳는 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꿈을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자가 있잖아요. 시집간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옆집 새댁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돈 1,000원이라도 갖다가 드리면서 풀빵이라도 하나 사다가 드리면 꿈의 효력이 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탐험에 대한 궁금증 10선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